9월 23일 일본 야구랑 한국 국내 야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2시에 3경기 있고 이제 나머지 경기가 또 저녁에 있고 한국 야구는 4경기 있습니다. 오늘 한국 야구 4경기는 승 1패 5번 이월된 경기 보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경기라서 좀 더 신중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오늘 승 1패 특별 방송을 한 오후 3시나 돼서 이제 국내 경기 4경기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하고, 그리고 메이저 10경기까지 해가지고 14경기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방송은 또 메이저 5경기 더 해서 15경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코하마와 한신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요코하마는 K 나오고 한신은 넬슨 나옵니다. 자, K는 얘들 가을에 이제 포스트시즌 가면은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한신은 1등 확정 지었고 K는 이기게 되면은 한신이랑 다시 이제 붙는데, K가 오늘도 선발로 나옵니다. K가 선발로 나오는데 한신 입장에서는 K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K가 한신전에 엄청 강해요. 47이닝 동안 3자책점밖에 안 했습니다. 방어율 0.57. 총 7경기 나왔고 7경기 47이닝이면 거의 나올 때마다 7이닝씩 던져줬다는 거고, 다만 얘가 3자책점밖에 없는데 승이 1승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일 최근에 9월 9일날 7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된 게 답니다. 자기가 던진 거에 비해서 승우는 정말 안 따랐다. 요코하마 타자들이 한신 투수만 만나면 점수를 너무 못 낸 거예요. 그죠? 47이닝에 3자책점인데 거의 18이닝 2경기 9이닝 완봉 2번 해도 완투 2번 하고 1점 정도 줘도 승책이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일슨 이 투수는 계속 불펜으로 뛰다가 직전 경기 5이닝, 그 지난 경기 한 3.1이닝 막 이런 식으로 던졌고, 지금 선발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펜으로 오래 던졌다 보니까 이번 경기 실제 선발 정착 3번째 경기 같은데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요건 선발만 비교해 보면은 K가 있는 요코하마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신이 3연패 중이기도 하고 모든 지표가 요코하마를 향하기를 하는데, 전 이 경기 조금 반대로 보고 싶어요. 아마도 K가 굳이 이 경기를 나올 필요가 있나 싶고, 그죠? K가 한 번 정도는 무너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7이닝의 3자책은 너무 비정상적인 수치고, 이 경기 한신이 좀 비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저는 한신승을 보면서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죠. 한신승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포넴과 라쿠텐. 니포넴은 순 나오고 라쿠텐은 하워드 나와요. 하워드가 잘 가다가 직전 경기에 3.2이닝 3자책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바전이었는데 처음 무너진 건데, 얘가 지바전에 3번째 등판하다 보니까 좀 읽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점수를 좀 많이 줬고, 니포넴전은 첫 등판입니다. 니포넴 첫 등판이고, 타격 상성은 라쿠텐이 좀 더 좋아요. 근데 최근 라쿠텐 방망이가 너무 못 치기 때문에 이 라쿠텐 사이드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왜냐면 또 니포넴 투수는 40일 만에 복귀하는 루키 투수고, 최근 라쿠텐 방망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기 하워드가 무너졌다는 점 요거 좀 걸리고 조금 애매합니다. 라쿠텐 가기에는. 이 경기는 니포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배당도 니포넴이 정배더라고요. 니포넴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뱅과 오릭스. 소뱅은 마츠모토 나오고 오릭스는 타지마 나옵니다. 자, 마츠모토는 오릭스 전에 올 시즌에 9이닝 4자책점 5번이나 나왔어요. 처음에는 불펜으로 나왔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5.1이닝
4자책점하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뭐 썩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타지마는 소뱅전에 24이닝 던졌는데 18실점 했어요. 점수 엄청 많이 줬죠. 4번 나와서 3패 승 없이. 얘 10경기로 늘려봐도 60이닝 동안 방어율 4.15, 6연패 중입니다. 10경기 중에 1승 6패인데 최근 6연패 중이에요. 소뱅전에. 그러니까 타지마는 왼손 투수인데 소뱅 좌타 같은 손 타전에 조금 고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츠모토도 최근에 크게 컨디션 좋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실점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고, 타지마 또한 꾸준하게 점수를 주고 있는 중이고, 상대 전적도 안 좋고. 이 경기는 제가 오릭스 3연승 맞췄죠. 역배 3번 다 맞췄는데 다 이길 거라고. 이번 경기는 선발 비교해보면 그 앞선 3경기 때보다는 오릭스가 상황이 제일 좋아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경기 수입전이고, 소뱅이 수입을 이게 당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리즈에 흘러가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죠? 다만 타지마의 소뱅전 상대 전적은 최악이고, 타격 상성도 오릭스가 좀 유리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호재와 악재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 경기 아무래도 저는 흐름 따라서 오릭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소뱅이 지고 오늘 니오넴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게임 차가 한 게임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리즈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소백이 또 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걸리는 건 좀 많아요. 오릭스가, 타지마가 소백에 너무 안 좋다는 점이 좀 걸려요. 그리고 수입전이라는 거. 어쨌든 저는 오릭 역배의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와 주니치 경기입니다. 야쿠르트는 시모카와 나오고 주니치는 뮬러 나와요. 시모카와는 2000년생 루키고 주니치 전에 던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에 던진 기록이 없고, 뮬러는 야쿠르트 상대로 12.1이닝 동안 2자책점, 1승 1패입니다. 괜찮게 던졌고, 뮬러 최근에 5에서 6이닝 사이 꾸준하게 던져주면서 꾸준하게 또 실점도 주고 있습니다. 줄점수는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선발만 비교해보면은 주니치가 좀 더 앞서는 게 맞죠. 아무래도 용병 투수고 어느 정도 계산이 웬만큼은 서는데, 시모카와 얘는 조금 한 달 만에 또 선발을 기회를 받긴 했는데 어떻게 던질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투수는. 그죠? 근데 이 경기는 그래도 주니치 용병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양 투수 다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전한 루키랑 선수랑 용병이지만 꾸준하게 실점해주는 뮬러랑 언더 오버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와 요미우리.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나오고 요미우리는 토고 나와요. 타마무라는 요미우리 상대로 올 시즌 11이닝 1실점 좋죠. 2번 나와서 1승 챙겼고, 토고는 20이닝 동안 19실점 했습니다. 엄청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그 히로시마만 만나면은 난타를 당했고, 직전 경기도 5이닝 동안 4실점, 9월 9일날 붙었어요. 9월 9일 얼마 전이죠. 5이닝 4실점 했는데 승리 투수 됐어요. 올 시즌 유일한 승리가, 요미우리는 유일한 승리가 직전 경기. 점수 많이 주고도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다만 토고는 최근 3연승 중이에요. 히로시마전에는 안 좋은데 최근 3연승 중이에요. 17이닝 동안 6점 줬습니다. 얘 던지는 거에 비해서 승은 꽤 잘 따르고 있어요. 거의 승률 5할 정도 되고, 최근 3연승 하는 과정에서도 17이닝 동안 6점이나 줬는데 포볼 13개였어요. 13개. 엄청 많이 줬죠. 근데 3연승 중 운이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타마무라는 직전 경기 5이닝 1실점으로 좀 잘 던졌고, 그 전에 3경기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엄청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 살짝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히로시마가 5연패지만
선발 싸움에서는 토고보다는 타마무라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토고는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승은이 좀 많이 따르고 있어서 평균 맞춰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히로시마가 연패를 깨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히로시마 승 추천드리고, 다음 경기 지바와 세이브 경기. 지바는 카라카와 나오고 세이브는 요자 나옵니다. 자, 카라카와 얘는 그 100일 만에 복귀전이에요. 100일 만에 복귀전. 그래서 뭐 89년생이고 나이가 좀 많습니다. 올 시즌은 2이닝 던진 게 다고, 그것도 6월달 6월 10일인가 던졌더라고요. 작년에 세이브 상대로 2번 던졌는데 2번 다 콜스 했습니다. 12이닝 3실점이고 2번 다 QS 했고 2번 다 노 디시즌으로 물러났고, 그리고 요자는 올 시즌에 지바 상대로 23.1이닝 동안 12실점, 점수 많이 줬죠. 그런데 3.2이닝 동안 8실점 한 경기가 있어요. 그거를 빼면 20이닝 동안 한 4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방어율 1점대 후반이겠죠. 그러면 20이닝 동안 8자책이면 20이닝 동안 4자책이면, 그래서 뭐 요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 한 경기만 날려 먹었지만 나머지 경기는 정말 건실하게 던져줬다. 그리고 최근 5이닝 꾸준하게 2실점을 주지만 최근 5이닝 정도 지금 꾸준하게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선발로 비교해봤을 때는 세이브가 살짝 전 앞선다고 봐요. 지바 선발 투수는 감각적인 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고 요자도 깔끔하게 맞는 경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 허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바는 우타자보다 좌타자가 더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언더 오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버가 맞고, 승패는 좀 누구 쪽으로 하기 조금 추천드려 조금 애매해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만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제 한국 경기 승일패 대상 경기죠. 이제 한국 경기 봅시다. 자, SK와 기아, 김건우와 김태형 나옵니다. 김건우 직전 경기에서 또 털렸죠. 얘는 공 빨라요. 공이 되게 빠른데 아직까지 제구가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55.2이닝 던졌는데 4사구가 45개다. 좀 많죠. 근데 공은 빨라요. 삼진은 거의 1이닝당 한 개씩 잡고 있고, 그래서 끊기는 날에 좀 던지는데 끊기는 날보다는 안 끊기는 날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김태형은 올 시즌에 몇 번 안 던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투수가 2군에서도 그렇고 1군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그 포볼을 제어를 잘합니다. 맞더라도 포볼을 안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직전 2경기에서 4이닝씩 2번 던졌는데 자책점 3점밖에 없었어요. 포볼이 1개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위가 떨어져도 포볼을 안 주니까 연타만 맞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리가 없는 거예요. 양 투수가 좀 반대입니다. 김건우는 구위형이고 김태형은 조금 제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뭐 양 투수상 길게 던지지 않을 거예요. 한 5이닝 6이닝 보고 있고, 오히려 빨리 무너질 수 있는 투수는 저는 김건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SK의 최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번 경기까지 아마 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이 경기는 뭐 저는 기아 쪽이 약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가 최근에 연패가 없어요. 어제 경기 졌죠. 그 부분은 조금 걸린다. 그래서 어쨌든 기아 승을 봅니다. 기아 승 추천드리고, 삼성과 두산. 삼성은 가라비토 나오고 두산은 어빈 나옵니다. 자, 가라비토는 계산이 서죠. 어쨌든 한 5이닝씩은 막아줘요. 직전 경기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이었는데 포볼 6개 줬습니다. 제구가 엄청 안 됐어요. 그리고 어빈은 최근 4연패 중이에요. 2달째 승이었고, 다만 삼성전에는 3번 던졌는데 2승 1패 15이닝 동안 8자책기였습니다. 안 좋죠? 근데 2승 1패예요. 한 경기 진 경기가 2.2이닝 8샷책이었어요. 8샷책. 그러니까 한 경기에 다 준 거예요. 2.2이닝 동안. 저 경기 빼면은 12.1이닝 동안 무실점입니다. 2승 챙이 경기.
그러니까 삼성 상대로 한 번 무너졌지만 두 번은 겁나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일단 같은 손투수죠. 삼성 전부 좌탄대 어빈 좌투수기 때문에 긁힐 때는 좀 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계산이 서는 가라와 계산 안 서는 어빈인데, 어빈이 잘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경기 또 기분 좋게 이겼죠, 두산이. 도깨비 팀이라 지금 최근에 얘들이 갈 길 바쁜 팀들을 하나씩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타격 상성이 삼성이 불리해요. 오늘 어비는 왼손 투수 타자들 좀 상대를 잘 합니다. 구질 자체가. 그래서 이 경기는 삼성 승하는 것보다는 두산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KT와 키움, KT는 오원석 나오고 키움은 알칸타라 나옵니다. 자, 오원석도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5연패 중이고 최근 7경기에서 35이닝 동안 실점이 25점이에요.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시즌 초반에 저는 MVP 탈 줄 알았어요. 소영준이랑 오원석.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처지는 감이 있고 최근에 좀 안 좋고, 그와 반대로 알칸타라는 시즌 6연승 중이고 6경기 연속으로 QS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시즌 내도록 한경기가 빼고 5이닝은 먹어준다. 예전 전성기 때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가서 홀딱 망했는데 한국 와가지고 또 귀신처럼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선발은 KT보다는 알칸타라가 좀 더 앞섭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망이로 KT보다 키움이 좀 더 좋습니다. 그죠? 이 경기 타격 상승도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큰 점수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같진 않고, 이 경기는 요즘에 불펜도 키움이 젊은 투수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시즌 초중반처럼 어이없이 무너지고 그런 경기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 경기는 키움 프렌 쪽으로 보면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는 우투수공을 너무 못 칩니다. 그죠? 롯데와 NC 경기. 롯데는 박세웅 나오고 NC는 신민혁 나와요. 자, 신민혁 체인지업 엄청 많이 던진 투수고 롯데전에 11.2이닝 동안 10점 줬어요. 상당히 안 좋죠. 상당히 안 좋고, 박세웅 근데 NC전은 18.2이닝 동안 6자책점, 콜슨 꾸준히 했다는 거고 1승 1패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박세웅은 최근 개인 6연패 중이고 지금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6연패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던진 경기가 한 2경기 있는데 그때도 졌어요. 아다리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신민혁은 직전 경기 10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 했습니다. SSG 상대로 5.1이닝 무실점. 그죠? 이 경기 저는 롯데 팬이긴 한데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신민영이 롯데전 좀 약하다는 점과 동기부여 측면은 롯데가 좀 더 있지 싶고, 박세용이 선발에서 이번 선발 올 사이에 불펜 등판을 한 번 했어요. 1이닝. 이게 변수긴 합니다. 1이닝 동안 던지면서 또 1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오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버 쪽으로는 접근하고 싶고, 승패는 조심스럽게 롯데 승. 요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팬심입니다. 갈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오버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다 했고, 혹시 질문이 되신가요?